이번에는 46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차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범위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거나 같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보세요. 이런 문제인가 본데. 이 467번은 어디에서 힌트를 얻을 거냐면요. 거기 이제 실수 k의 범위에서 부등식, 부등호 표시를 보고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을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처음에 x-4가 크거나 같다. 자, 누구보다? 마이너스 x 플러스 2k보다. 자, 그에게 넘겨서 2x가 나왔으니까 x는 크거나 같다. 2로 나눠보면 얼마야? k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첫 번째 힌트라는 거고. 자, 두 번째 보시면은 3x 하고 이제 우변에 x 써있으니까 넘겨서 2x라고 쓸 거고요. 다음에 마이너스 3k인데 넘겨서 3k 플러스 2라고 써서 실질적으로 x의 범위가 2보다 3k 플러스 2보다는 커요. 자, 이렇게 두 가지의 범위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 라고 했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봐봐. 마이너스가 여기 있어. 둘 중에 한 놈이 안에 들어가서 유일이 돼줘야 돼. 자, 만약 예를 들어서 1번이 여기 있다고 쳐. 우리 지금 공통범위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2번은 얘보다 더 왼쪽에 있어서 그대로 공통범위가 여기가 되도록 세팅을 해줘야 돼.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는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자, 첫 번째, 저걸 별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별 자리에다가 선생님이 k 플러스 2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근데 우리는 또 뭐가 포인트였습니까? 자, k 플러스 2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이런 상황이 있단 말이야. 그럼 만족하는 k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넘겼을 때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고 넘겼을 때 마이너스 3이 돼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추한 게 뭐였냐면 맨 마지막 번째에서 k의 범위가 a보다는 크고 b보단 작거나 같은 이 같은 이 포인트란 말이야. 자, 우리가 지금 만약에 공통범위가 지금 두 번째가 이렇게 그려져서 이거 지금 등호 표시되어 있는 너 자체가 나한테 공통범위였다면 마이너스 1은 포함하고 마이너스 2는 포함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등호를 여기다 갖다 붙이게 되거든? 그럼 지금 문제에서 원추한테 그 방향성도 맞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위치도 맞죠.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서 만족하는 k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렇게 쓰자라는 거죠. 물론 확인은 하셔야죠. 뭐를? 이게 지금 만족된 상황이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두 번째 있는 놈이 얘보다 더 왼쪽에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2분의 3k 플러스 2가 더 작아야 돼요. k 플러스 2보다. 같아도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등호까지도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2를 곱해주면은 2k 플러스 4가 될 것이고 넘겨서 k가 4 빼기 2보다. 그러니까 요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자, 요런 상황까지 왔으니까 사실 게임 끝났어요. 왜냐면 두 번째는 볼 필요가 없었던 게 지금 여기 안 잘렸죠? 자, 두 번째의 경우는 저 별자리가 2분의 3k 플러스 2라고 가정해볼게. 얘는 지금 등호 표시가 없는 친구예요. 아무리 이 k 플러스 1 여기다 놓고 그대로 갖다라고 한다라도 여기가 뻥 뚫려 있는 상태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는 포함하고 여기다 두 그룹 칠 거거든? 지금 쟤는 이렇게 되는 친구예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등호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건 볼 필요가 없고 이미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뭐하래 문제에서는? 두 개를 더해주세요 라고 했어. 그래서 두 개 더해버리면 마이너스 7이 정답이 됩니다. 문제에 주어지는 힌트를 보고 방향성 찾는 문제.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질문이 469번이었거든. 보자.
뒤차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x의 그래프는 x축과 한 점 0,0에서 만난다. 게임 끝났죠? 자, 아까 벌써 두 문제나 풀었던 거예요. 지금 fx는 최고차항계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 번째, fx 더하기 gx의 0보다 크거나 같은 해가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한쪽으로 쭉 무슨 얘기? 1차 함수단 얘기지? 오케이. 자, fx 더하기 gx가 크거나 같은 범위가 x가 3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그 얘기는 얘가 b의 x 빼기 3이라는 거고요. 3보다 크거나 같다? x축보다 큰 쪽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길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좀 기울기 양수 되는 겁니다. 기울기 양수예요. 여기까지 안 따라오신 분들은 우리 오답풀이 첫 번째 동영상에 두 문제 있거든? 꼭 확인하셔야 돼. 몇 번인지 기억 안 나요? 자, 다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gx가 2분의 1을 집어넣은 것보다 크거나 같다. 역시 아까 한 얘기지. 꼭지점의 x좌표. 사실 이쯤 공부하신 분들이라면은 저기 꼭지점의 x좌표라는 걸 모르는 친구들은 없겠죠. 다음에 얘네들은 지금 더했을 때 최고차가 살아났다는 건 그들의 최고차항 개수의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라는 건데 내가 여기다 a라 썼잖아요. 그러니까 gx는 마이너스 a라는 거야. 최고차항 개수가. 여기는 이제 이 a 어쩌고겠죠? 근데 얘가 요렇게럼 같겠다라는 거고 여전히 여기가 뭔지는 몰라요. 자, 문제에 주어지는 세 개의 조건을 이렇게 쓴다 이거야. 그랬을 때 gx가 마이너스 f3보다 크다의 해를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인가 봐. 아우, 뭐 할 것도 많다, 그지? 일단 gx가 뭔지를 알아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서 gx에 대한 간략한 형태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에서 gx라는 놈은 빼기 ax제곱 fx 넘긴 거야. 여기서 왜라고 질문하시면 안 돼. 지금 제하고 그 다음에 요거 gx 넘기고 너희들 가고 이런 거야. 그러면 ax제곱 마이너스 2a의 x 빼기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c가 서로 같아야지. 어차피 최고차항 계수 같은 거 눈으로 확인 가능하죠? x의 개수만 보자. 자, x의 개수를 쳐다보시면 좌변에서는 b야. 우변에서는 2a야. 괜찮? 네. 다음에 상수항. 좌변에서 마이너스 3b. 우변에서는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c. 이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나 봐. 자, 아무튼 gx가 어떻게 생겼나 봐. 이걸로 할게요. 문자가 우리 하겠습니다, 그냥. 나 b 대신에 2a 갖다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애초에 원추한 상황이 gx가 커요. 마이너스 f 3보다. 자, 내가 원하는 상황이 이 상황이거든? 내가 모르는 문자가 지금 3개나 있어요. A, B, C. 일단 내가 뭐가 다 필요한지 모르잖아요. 3개가 다 필요한 걸 수도 있고, 셋 중에 하나만 필요한 걸 수도 있고, 뭐 그런 그런 상황일 수 있으니까, 문제가 나에게 애초에 궁금했던 걸 찾아보겠다 이거야. 그러면 gx가 요거라고 쳐버렸을 때, 마이너스 ax 제곱, 이제 b 대신에 2a라 쓰겠습니다. x 마이너스 3이 커요. 마이너스의 f3. 그러면은 9a라는 얘기지. 선생님, 근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지. 미쳤다. b가 0보다 커요. a, 당연히 0보다 크겠지. 양변에 마이너스 a, 그러니까 음수를 나눌 거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의 어쩌고니까 2x 마이너스 6 플러스 6 괜찮습니다. 자, 플러스 9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9입니다. 9 바뀌어야죠? 인수분해 가능하지. 3하고 마이너스 1이잖아. 따라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 문제에서 원추했던 놈이다. 요렇게. 괜찮?
예.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470번 문제였거든. 자, 470번 문제를 향해서 가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다 비슷비슷하다고요. 학교에서 내는 문제들이 다 그 모의고사 문제의 일부만 발췌해서 새롭게 문제를 만드신 거지만 접근성이 똑같잖아요. 또 내년에 혹은 우리가 시험 보는 문제는 어떻게 변형돼서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정확히 분석하시고 아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는 내가 이렇게 접근하는 거다. 지금 기출문제 풀이할 때는 그 정도입니다. 답을 맞추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이 표현이 나왔을 때 내가 이렇게 접근하겠다. 그 접근법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런데 오답에 나왔다라는 것은 그 접근법이 아직 안 된다는 거니까 그 접근법에 대한 오답, 문항 분석을 정확하게 하시라고. 그냥 답 맞췄다. 혹은 뭐, 이제 어떻게 푸는지 알았다 해서 끝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470번 문제 가보자. 연립부등식의 정수인 해의 개수가 13 이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이 문제도 일단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n제곱 b 크거나 같아요 0보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인수분해가 좀 아름답게 세팅이 됐던 친구죠. 얘가 1 플러스 n과 1 마이너스 n이다 보니까 그들을 더했을 때 2가 나오기는 해. 그리고 n이 문제에서 자연수로 써있지 않았어요? 모든 자연수 n의 값에 합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나 x 플러스 1 플러스 n과 x 플러스 1 마이너스 n인데 결국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플러스 n 마이너스 1 이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는 크거나 작거나 같아요. 둘 중에 작은 놈은 누구야? 이게 작은 놈이죠? 큰 놈은 얘란 말이야. 이게 첫 번째 문제에서 첫 번째 그 식에서 준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x제곱 더하기 n 빼기 n제곱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n세제곱이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자, 이것도 인수분해 가능하죠. 얘가 x 플러스 n x 마이너스 n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고 역시 얘도 간단하게 부등식 표현 가능합니다. 안 잘리죠? 네. 마이너스 n제곱 요렇게 세팅값 얻는 친구인가 봐요. 자, 4개의 수가 나왔거든? 얘가 제일 작지. 그 다음 얘겠지. 근데 얘하고 얘 중에 누가 더 큰 놈인지 잘 모르겠다. 그지? 대소관계 비교할 땐 뭐 하는 거라고? 뺄셈, 오케이. 해서 요 n제곱에서 너를 빼보자. 하나만 하지. 이거 허근 그거잖아. 판별식을 썼을 때 0보다 작은 놈이라고. 항상 얘가 더 크다는 얘기야. 해서 오케이 바리. 4개의 점을 찍어 제낄 건데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플러스 n, n제곱 이런 얘기인 거고 요렇게 날아가고 요렇게 날아가자. 날아서 가보자. 현재 여기에 공통범위란 말이야. 근데 그 공통에서 정수인 해의 개수가 13개. 야, 이거 끝난 거다, 그지? 너도 정수고 정수야. 어차피 자연수의 제곱이고 정수 빼기 정수는 정수잖아. 그러면 지금 미안합니다. 여기 지금 등고 없었네요. 여기 큰일 날 뻔했네. 등고 없네요. 그러면 한쪽엔 등호가 있고 한쪽엔 등호가 없네. 그럼 그 사이에 정수의 개수 어떻게 찾아? 큰 놈에서 작은 놈을 그냥 빼버리면 되는 거지. 너가 몇 개 이상? 13개 이하구나. 13개 이하였으면 좋겠대. 끝났네.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어요. 인수분해 가능해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데
난 자연수의 합을 원추 했으니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에서 10을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답은 2번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질문이었던 47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부등식을 항상 성립할 때 x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 절대값 t가 3보다 작다라고 했네. 그 얘기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뭐 3보다는 작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문제에 주어져 있는 부등식을 보시면 x제곱 더하기 tx라고 되어 있어. 자, x제곱 더하기 tx 그 다음에 얘 크거나 같다 2x 다음 뭐라 써 있는 거야? 플러스 t 마이너스 1. 자, 요런 상태인가 봐. 자, 지금 내가 변하는 친구 다 변하는 거긴 하지만 일단 t가 좀 거슬리긴 하죠. 그러면 t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일단 묶어서 일단 좀 형태를 좀 변형을 시켜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지금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크거나 같아요. 마이너스 tx 더하기 t인데 이게 지금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수학은 모양 싸움이니까 내가 마이너스 t로 묶어서 x 마이너스 1로 묶어준다면 일단 뭔가 형태가 좀 잡혀지는 것 같기는 하죠. 자, 이때 부등식이지만 뭐 늘 얘기하는 거지. 그래프로 문제를 풀어 제끼자고잉. 그럼 마이너스 t가 변하는 친구지. 기울기. 근데 t의 범위가 이렇다? 마이너스 t의 범위도 그렇다란 얘기야. 문제는 그릴 수 있는 그래프고 그 다음에 그릴 수 있는 그래프다면 항상 여러분들은 그려봐야죠. 두 놈 다 여기서 만남이라는 게 생기고 그 다음에 최대치를 볼까? 물론 이제 등호는 없지만 내가 경계선을 그릴 수 있는 최대치가 3과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은 기울기가 3일 때하고 마이너스 3일 때가 있다라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때 만남이 생기는 거 찾아야 되고 이때 만남이 생기는 거 찾아야지 뭐. 문제는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사실 바깥쪽 범위를 얘기하는 걸 거야. 바깥쪽 범위를 묻는 거겠지만 아무튼간 저 경계가 어딘지를 알아 제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끝날 때 사실 뭐 다 할 거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결국 3일 때랑 마이너스 3일 때를 보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과 3x 빼기 3 사이의 관계라고 하면 이것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방금 우리가 모양 만들 때 x-1이라는 이 공통인수가 있다는 거 알아듣겠잖아요. 그러면 x-1의 제곱 넘겨서 3배의 x-1은 0이다 라고 써버리면 x-1과 묶어서 x 빼기 4라는 게 생겨서 1과 4에서 만나는구나. 또는 저놈의 제곱에서 더하기 3을 해줘버리면 x 빼기 1과 x 플러스 2니까 1과 마이너스 2에서 만남이라는 게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거고 여기가 4라는 건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t가 3일 때랑 마이너스 3일 때는 우리가 경계인 것 뿐이지 포함은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2차 함수가 요 식보다 1차 함수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여기를 포함하면서 가는 거라고. 포함하면서 가는 거라고. 됐습니다. 해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에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 지금 등호였기 때문에 모두 다 같은 이것까지 포함시켜야지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았던 이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대로 이어서 그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 473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473번 여기까지인가요? 보여줄래? 자, 473번에 보시면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한 개의 음의 실근과 4개의 4보다 작은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3차 방정식이 나왔다라고 한다.
중간중간에 미지의 상수가 포함되어 있는 친구긴 하지만 뭐 항상 우리가 실근한론 존재하는 거 알기 때문에 내가 조립제법을 통해서 하나 정도는 찾겠다라는 게 느낌이 와야 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 0 되는 게 확인됐을 거니까 바로 조립제법 갈게요. 자, 1 k 플러스 2 다음에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2k 플러스 5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10을 일단 내가 마이너스 2로 해보겠습니다. 자, 1 마이너스 2k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5 2k제곱 마이너스 10 0 되는 거 확인이 가능하죠? 근데 이 문제의 진짜 테마는 뭐냐면 요거 메인 테마는 여기에요. 지금 밑줄 친 부분은 선생님이 앞으로 fx라고 쓸 거거든? 지금 문제는 저 fx의 근이 4보다 작은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어차피 하나의 음의 실근 끝났거든? 이미 끝났어.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이 분홍 색깔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개념 시간에 얘기하는 뭐다? 근의 분리 문제지. 자, 근의 분리 문제인데 어떻게 풀어질 거냐면 약간 그 활용 파트가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 했으니까 무조건 너는 0보다 뭐하다. 미안합니다. 두 놈 다 양의 실근 0보다 큰 수가 된다라는 거고 서로 달라야 된다라는 거고 게다가 이제 얘네가 모두 4보다 작다 했기 때문에 여기다 4를 쓰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그 근의 분리라고 하면 조건 세 가지가 있죠. 함, 축, 판. 이때 함은 뭐다? 경계의세.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를 결정하라는 거고 축의 방정식의 위치 보라는 거고 축의 위치 보라는 거고 판별식 관찰하라는 건데 자 어차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확인해볼게. 어렵지 않아. 이제 다 끝났잖아 이제. 일단은 함수부터 볼까요? 일단은 해야 될 함수값 부호를 결정해보면 4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k 그 다음에 16 더하기 5니까 21 얘가 0보다 크다. 마이너스 1 곱해줘서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1이 0보다 작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7과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고요. 7보다 작아요 라고 첫 번째 써제낄 수 있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축의 위치인데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4보다 작다거든? 그러면 k가 마이너스 8보다 크다니까 걔는 의미가 없어서 안 쓸게. 그 다음에 판별식을 보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을 썼을 때 b제곱 마이너스 4ac의 결과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5k제곱이 20보다 크니까 k제곱이 4보다 크다죠. 그럼 벌어지는 범위가 나올 거라서 이거 또는 이거라고 쓰겠다라는 게 되죠. 자, 여기까지 보면 함축판까지 온 건데 사실 이 문제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었기 때문에 두 군의 합과 두 군의 곱이 세팅이 되겠지. 두 군의 합 마이너스 k라고 부르고요. 그놈이 0보다 크대요. 자, 그 얘기는 k가 0보다 작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5가 역시 0보다 커야 되는데 이게 오므라지는 범위니까 마이너스 루트 5보다는 크고요. 루트 5보다는 작아요. 뭐 이런 느낌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세팅은 다 했거든? 그럼 공통범위 뭐라는 건데 마이너스 3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요 사이에서 보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랑 2보다 크고 7보다 작다 두 가지의 범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따르면 이쪽에서 2보다 크고 루트 5보다 작다. 근데 여기 이거 작다가 되겠죠? 아까 오른쪽 범위는 지우고 왼쪽 범위만 보라는 거고 이 부분만 관찰하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어차피 얘랑 보면 얘가 더 작잖아? 크잖아? 그러니까 루트 5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거지. 좋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더 넘어가셔가지고 어디 갈 거냐면
47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요. 474번 문제를 가보자. 자, 474번에서는 최고차항계수가 정수인 2차 함수. 이게 왜 정수라고 되어 있네요. 크다 작다라는 멘트가 아니야. 그냥 정수래. 2차 함수 fx와 1차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래요. 자, 부등식 fx 더하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은 해는 오직 x 이퀄 1이다. 그래, 접한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가 저 멘트를 보고 접한다가 안 떠오를 수가 없거든? 제발. 다음. 부등식의 해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어. 자, fx랑 아까 gx가 1차 함수였죠? 근데 x를 곱해서 2차 함수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놈이 0보다 크거나 같은 해가 또 나왔죠? 한쪽으로 쭉 1차 함수라는 얘기잖아. 그럼 내가 fx의 최고차항계수를 a로 놨거든? gx는 마이너스 a가 되어야 정상이라는 거지. 자, 여기서 보시면 일단은 이렇게 한번 잡고 갑시다. 자, 어떻게 잡고 갈 거냐면 fx가 a의 x-1의 제곱 마이너스 2인데요. 그 다음에 x에다가 gx라는 친구를 일단 이거 잘 안 보이죠? 마이너스 ax라고 맞죠? ax고 플러스 b라고 읽었습니다. 문자가 좀 많아지는 게 좀 짜증나긴 하지만 아무튼 갈게요. 그랬을 때 너가 얼마? x-2라는 인수를 갖는 1차 함수가 나온다는 건데 여기가 중요하잖아, 그지? 근데 여기 좀 잘 보면요. 어차피 최고차 x제곱은 사라졌고요. x의 개수를 보면은 마이너스 2a가 나와요. 여기서 지울 거야. 마이너스 2a가 나오고 이쪽에서 플러스 b가 나와요. 괜찮? 그러니까 이쪽 동네에서는 아무튼 간에 일단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일단 써제낄 수는 있죠. 마이너스 2a 플러스 b에 x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나 더 쓰겠습니다. 뭘 쓸 거냐? 그럼 상수항. 이쪽에서 a고 마이너스 2고 그 결과가 마이너스 2랑 2 곱해서 4a 마이너스 2b.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이 하나라는 것을 한 문자로 바꾸라는 얘기죠? 뭐가 될지 모르지만 정리했을 때 2b는 3a 더하기 1에 여기까지만 써놓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 fx의 그래프와 gx의 그래프는 만나지 않는다. 자, fx 그래프식 설정했고요. 이제 우리 gx 그래프식도 설정할 수 있는 상태인데 fx가 a의 x-1의 제곱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되는 놈이고요. 다음에 gx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ax 더하기 b인데 마이너스 ax, 자, 느낌상 b를 바꾸라는 거겠죠? b를 바꾸고 싶어요. 근데 나는 분수 쓰는 거 싫어하잖아. b 대신에 이제 여기 b잖아, 여기 2b 쓸 거거든. 그러려면 곱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음. 여기 이렇게 2b가 들어가는 거지. 괜찮? 그래서 선생님이 2b 대신에 3a 플러스 2를 집어넣을 계획인 거고요. 자, 똑같이 진행하시면 2a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4ax에 다음에 2a 빼기 4가 되는 거지. 자, 우변도 마이너스 2ax 이제 2b 대신에 3a 플러스 2를 쓰겠다는 겁니다. 모두 다 이항 때릴게요. 2ax 제곱 마이너스 2ax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 근데 우리 뭘 찾은 거였어? 저 뭐야? 그 뭐라 그래 그거? 저기 뭐야? 아유 뭐라 써 그거? 만나지 않는다,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판별식 t가 0보다 작다라는 걸 쓰겠다는 거 아니야? 반띵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 2a에 a 플러스 6 b가 0보다 작다래. 자, 해서
a 제곱 플러스 12a가 0보다 작다. 그럼 내가 3으로 나눠버려서 a랑 a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니까 아까 최고차항계수가 그 정수를 했잖아요. a가 최고차항계수인데 정수가 될 수 있는 게 이게 마이너스 4보다 크고 0보다 작다라는 거니까 a의 후보가 3개나 나와요. 그 여러분들 이제 3개만 집어넣어서 뭐 하라는 거지 뭐. 또 볼게요. 자, y는 gx의 그래프가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ab라고 할 때 삼각형 OAB의 넓이의 최대값을 알파, 최소값을 베타라고 한다면 12의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구해보자. 끝났죠 이제? 다 했어 여러분들. 끝났어. 좀만 참자. 자, 마지막. 그러면 a가 마이너스 3일 때 우리 앞쪽에서 여기 마이너스 ax 플러스 b가 우리한테 gx였고요. 2b가 이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다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그럼 이제 마이너스 3이라고 되어 있다라고 쳐버리면 우리의 gx는 3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b가 우리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치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 b가 마이너스 2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7 뭐 이런 문제인가 봐. 그래서 x 절편은 우리 x 대신에 y 대신에 빵 집어넣을 거죠. 자, 우리의 3x가 2분의 7, 6분의 7 되겠네요. 뭐 그럼 y 절편은 마이너스 2분의 7이니까 결국 여기서는 그 넓이가 6분의 7 곱하기 절대값 2분의 7 곱하기 2분의 1 24분의 49가 나온다는 겁니다. 다음에 a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보랍니다 라고 해버리면 똑같지 뭐 우리의 gx는 마이너스 아니야 플러스 2x에다가 이 b는 마이너스 6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2 해서 바로 갈게요.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넓이가 1 나온다라는 거고 또 갑시다. a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할 때 똑같이 뭐 gx는 x에다가 자 a가 마이너스 1이니까요. 마이너스 3 플러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넓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서 8분의 1이 나온다. 자, 이때 넓이의 최대값은 요 놈아가 될 것이고 최소값은 요 놈아가 될 것이니까 아까 몇 배였죠? 12배였네요. 12배의 24분의 49 플러스 8분의 1 하셔서 분배 법칙 할게요. 2분의 49 더하기 2분의 3 2분의 52니까 26이 정답이 됩니다. 복잡하긴 했지만 그래도 흐름만 잡으면은 그냥 쭉 갈 수 있는 시간 때우기 문제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5번 문제 한번 볼래요. 자, 475번은 다항식은 2차식 fx, g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조건에 보시면은 그 아까 4차식이 fx하고 gx를 곱해서 나왔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fx의 최고차항계수는 1이다 라고 나와 있고 2차 방정식 gx equal 0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가나다 조건을 보면 결국은 이제 가를 거기 나온 4차식을 뭐 하라는 거야? 저 인수분해 하라는 거지 뭐.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4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질문을 했다라는 것은 이런 거지. 뭘 집어넣어도 0 되는 게 없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니까 좀 특수하게 생각을 해보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완벽한 상반방정식은 아니다. 그죠? 내가 이거 여기다 써버릴게. 상반방정식은 아니에요. 근데
상반방정식을 내가 활용하겠다. 다시. 저 상반방정식을 활용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 제끼해 보려고요. 가볼게. 그러면 내가 x제곱으로 묶어줘야겠죠. 묶고 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분의 4 플러스 x제곱분의 4라고 1차적으로 쓰겠지. 그리고 이제 묶을 수 있는 친구들끼리 묶겠죠, 내가. x제곱은 그냥 내비두고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4를 묶을 거고, 마이너스 2배의 x 플러스 x분의 2도 묶일 거고, 넌 잠깐만 나와봐. 여기까지겠죠. 중괄호 써야 되는데 소괄호 써서 미안해. 뭘 하지 마. 이런 것도 뭘 하지 마. 나 수학자도 아니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얘랑 좀 똑같이 생겼으면 좋겠어. 그지? 곱셈 공식의 변형 한번 가보자. x의 제곱. 또 뭘 하는 게 써야겠다. 그 다음에 x 플러스 x분의 2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4인데 이따 붙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x분의 2 마이너스 8 뭐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끝났지? 내가 치환한다고 치면 치환 안 할게. 근데 여기 x 플러스 x분의 2랑 또 이거 분리를 하겠죠?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4 나왔다라는 것은 이쪽 자리가 마이너스 4 플러스 2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x제곱을 아주 친절하게 하나씩 사이좋게 나눠줄래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랑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로 하는데 아까 gx가 허근 나온댔지? 이게 허근이잖아. 그러니까 너를 gx로 보고 그럼 네가 이제 fx가 되겠구나. 여기까지. 자, 그랬을 때 얘가 궁금한 게 아니고 그럼 내가 궁금하다 이거야. 자, 문제에서 이거를 만족하는 해가 1-2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 1 플러스 2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어. 보여줬네. 작거나 같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이미 앞에서 이미 했죠. 지금 여러 개의 문제 나왔거든. 저게 이제 옛날에 모의고사 문제였던 거야. 그거를 형태를 변형시켜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럼 얘를 다 찾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누구부터 찾자?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먼저 찾자였죠, 우리.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할 거거든. 어차피 인수분해도 안 되고 x-2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가요. 작거나 같을 때니까 넘기고 제곱해서 2 되는 거 플라 마이너스 루트 2잖아요. 자, 사라라따라라따라라라. 여기까지 됐겠지. 그리고 요놈 대신에 저거를 갖다 집어넣자. 괜찮지? 해도 되지? 네. 고마워요. 랄랄라 신나게 연산하자. 너무 신나요. 뻥이야. 그래서 해서 이가 아니죠. 4 마이너스 2루트 2 플러스 k 숲 4 플러스 2루트 2 플러스 k라고 했을 때 자, k가 누가 돼야 돼? 그렇지. 우리의 k는 마이너스 3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문제는 아이디어를 어디서 갖고 왔냐면은 상반식에 활용해서 갖고 왔어요. 왜냐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 조리집법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얼추 사실 4가 아닌 뭔가 막 1이었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4가 아니고 마이너스 2였으면 하는 게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닌 상황이었으니까 상반식 활용하는 것도 쓸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맨 마지막 그 부등식 문제 푸는 것도
여러 기출문제에서 현재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저 형태 나왔을 때 못 풀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질문인 480번 문제 보겠습니다. 집합 A가 1, 2, 3, 4, 5일 때 일단 번호부터 적어주시고 1, 2, 3, 4, 5다라고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A에서 A로의 함수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F의 개수를 구해보자. 자, F가 누구냐? A에서 A로의 함수인가봐. 자, 1대1 대응이다. 오케이. 정역 A의 오직 한 원소 N에 대해서 Fn 플러스 1. 자, Fn 플러스 1 빼기 N 너가 3. 오직 한 놈이 저것을 만족한다라 했을 때 만족시키는 F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일단은 한 땀 한 땀 해야죠. 뭐를? 이걸 만족하는 게 뭐 있냐는 거죠. 내가 n 대신에 1 집어넣으면은 2 마이너스 얘가 3인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2 집어넣었을 때 3 빼기 2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4 빼기 3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5 빼기 4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괜찮죠? 네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럼 이게 뭔데 이게? 함수값을 보시면요. 차이가 3 되는 경우가 1, 4가 있고요. 그 다음에 2, 5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띵크를 해보자. 지금 상황이 그런 거잖아. A라는 놈이 있고 A라는 놈이 있는데 이 안에 1, 2, 3, 4, 5 5개를 쓸 건가 봐. 자, 마찬가지로 1, 2, 3, 4, 5 5개가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A에서 A로의 함수를 내가 지금 찾고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은 항상 경우의 수는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어.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는 게 없으면 항상 가정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만약에 2 빼기 1 너가 뭐 1하고 4를 택했어. 그러면 2가 4를 택하고 1이 1을 택하는 그런 경우가 얘기 나오는 거죠. 자,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3, 4, 5의 경우는 이제 남은 2, 3, 5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 문제는 뭐냐? 그냥 내가 1대1 대응이 됐으니까 3팩이라고 쓰면 되거든? 근데 3팩이라 쓸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3하고 4가 얘네가 2, 5를 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4하고 5가 2랑 5를 택할 수도 있잖아. 그럼 빼버려야지. 어떤 경우를 너가 3인 경우 혹은 너가 3인 경우 그러니까 5, 2 뽑은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해야지. 괜찮? 자, 그러면 얘네 두 커플의 얘 커플의 입장에서는 1과 4를 뽑을 수도 있고 2랑 5를 뽑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두 개 중에 하나 뽑을 건데요. 그랬을 때 남은 친구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게 네 가지가 돼요. 자, 이런 상황이라고. 이거 괜찮죠? 네. 자, 그럼 똑같이 가볼게. 이번에는 그 다음 친구 2, 3 한번 가보자. 자, 4, 5, 2, 3, 4, 5를 잡았을 때 이번에는 2가 1 뽑고 3이 4 뽑는 경우를 가보자. 그럼 남아있는 친구들이 여기, 미안합니다. 여기 4, 5 이렇게 지금 3개 이쪽도 이렇게 3개가 나와 있는 거죠. 아까랑 좀 다르죠. 지금 물론 내가 3팩을 쓸 건데 안 되는 경우가 딱 누구밖에 없어. 얘밖에 없단 말이야. 왜냐면 연결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한 가지만 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가는 거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입장에서 봤을 때 저 끝에 모서리 쪽에 붙어있는 1, 2라던가 4, 5 같은 경우는 지금 첫 번째 케이스를 그대로 따라갈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껴있는 뭐 2, 3이라든가 3, 4의 경우는 나머지 친구들이랑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앞에 있는 놈들이 2개 중에 하나 뽑을 거고 그 외의 친구들은 5개 중에 하나 뽑을 거라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싸그리 뭐한다? 더해준다면 얼마야? 18, 18이니까 정답, 미안합니다. 18, 18이니까 36이 정답이 되겠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어서 또 질문이 뭐였냐면요. 쭉쭉 가셔가지고 어디까지 갈 거냐면 거기 489번으로 갈 건데 489번을 보시면은 의미 아닌 정수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는 다음과 같다. A 같은 경우는 7의 n제곱을 10으로 나눈 나머지다. 이게 무슨 말이야? 7의 n제곱, 거듭제곱한 것의 1의 자리만 쳐다보라는 거죠.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7의 n제곱의 1의 자리에 쓰는 그 반복성이 있잖아요. 주기성이 있잖아요. 이것만 나온다는 거고. B, 9의 n제곱을 10으로 나눴다. 똑같죠. 자, 이런 상황인 거죠. 야, 그럼 끝났다. A, B는 완성했다. 다음, 집합 C는 A, B 좌표로 쓸 건데 그 X좌표 역할하는 친구는 A에서, Y좌표 역할하는 친구는 B에서 나오는 친구들이고요. 그 원소들을 저표평면에 나타내었을 때 임의로 뽑은 3개의 점으로 꼭지점을 삼각형 만들 수 있는 개수를 구하는 거래.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그림만 살짝만 그리면 되게 끝나요. 되게 쉬워요. 지금 X 역할하는 친구가 1, 3, 7, 9라 했고요. Y 역할하는 친구가 1하고 9밖에 없거든? 그럼 점이라고 하는 게 이쪽에서 하나, 둘, 셋, 넷, 위에서도 4개가 튀어나오는 현재 그런 상태라고요. 우리는 3개의 점만 찾으면 되거든? 8개의 점 중에 3개의 점을 뽑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일직선상에 놓여져 있을 때가 문제라는 거지. 해서 그러면 4개 중에서 3개를 뽑는 저 2가지 경우를 싸그리 다 빼버리면 되는군요. 그래, 끝이야 그게. 8, 7, 6이니까 56 마이너스 8을 해버리면 정답은 48가지가 된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그림만 잘 나타내면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다음 493번 문제로 가볼게. 자, 493번 문제로 가보자. 자, 문제 뭐라 했냐면 함수 x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를 그러니까 f는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그 x가요 마이너스 4부터 4까지다. 0도 있나요? 0은 없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툭 1, 2, 3, 4 이렇게 8개가 있는데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가조건에서 절대값 f x 더하기 f 마이너스 x 너의 값이 1 된다. 차이가 1 되는 친구들 얘기하는 건가 봐.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다면 그들의 치역도 0보다 커야 해요. 자, 이것도 잘 모르겠으면 뭐 한다? 한 땀 한 땀 표현하라. 자, 우리 1 집어넣을 거야. 그러니까 F1하고 얘가 한 세트. 얘도 세트가 총 4개가 나오겠군요. 이렇게 4개가 한 세트로 움직이는 건데, 자, 어떤 세트로 움직이는 거냐? 만약에 값이 이제 마이너스 1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나오려면은 이렇게 하나, 둘, 3개. 양수 나오려면요. 하나, 둘, 셋. 그러니까 한 쌍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총 위에 3개, 아래 3개, 6개가 나오고 그게 똑같은 걸 선택해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얘네가
4하고 마이너스 3 뽑았다고 치면 그 중에 양수는 무조건 네가 가져가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커플만 찾으면 알아서 지들이 큰 거 가져가고 작은 거 가져가고 그런데. 자, 그러면 얘네가 택할 수 있는 경우는 6개 중에 하나. 6개 중에 하나, 6개 중에 하나, 6개 중에 하나 해서 6의 4제곱이 정답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질문이 495번이거든. 49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95번에 보시면 지금 문제에서 집합 x가 1, 2, 3, 4다라고 되어 있어. 그 다음에 y는 1, 2, 3, 4, 5, 6, 7, 8, 9라고 적혀 있네. 1, 2, 3, 4, 5, 6, 7, 8, 9라고 적혀 있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우리 f는 x에서 y로의 함수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가족권에 보시면요. f1이 f3보단 작아야 돼요. 그 다음에 f2가 f4보다는 작아야 해요. 다음 2n-1이 2n보단 작아야 돼요. 그런데 n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과 2밖에 없다. 그러니까 1 집어넣으면 f1은 f2보단 작아야 되고 2 집어넣으면 f3은 f4보단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f1은 f3과 f2랑은 보다는 작아야 되고 f4는 f2와 f3보다는 커야 된대. 근데 문제는 f2하고 f3 사이에 관계가 써있진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대1 함수, 1대1 대응 그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면 포인트를 좀 우리가 정리를 하면 결국 네가 제일 작나 봐. 네가 제일 큰 거야. 그 사이 어딘가에 F2와 F3이 놓여져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그들의 관계를 내가 좀 모른다 이거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무슨 말 됐어?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완료가 되면요. 결국 이 문제의 포인트는 너하고 너 사이의 관계를 보라는 건데 니들의 차이가 1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 둘이 이거랑 이거를 뽑는 경우는 안 돼. 그럼 그 사이에 얘네가 택할 수 있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적어도 차이는 2씩은 놔줘야 돼요. 차가 2인 경우 보자. 자, 차가 2인 경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지? 앞으로 내가 차이가 이제 보면은 맨 끝에 있는 수부터 출발할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전체에서 앞에 있는 2개를 버린다는 얘기야. 자, 이때는 7개의 경우 중에 얘네가 하나 뽑을 거야. 그러면 그 사이에 들어가는 친구가 1개지. 니들은 1개 중에 1개 뽑는 거잖아. 1의 제곱까지. 무슨 마지콜? 네. 자, 만약에 차가 3인 경우는 이렇게 출발하겠죠? 4부터 움직이는 거지? 그럼 9에서 앞에 3 빼버리면 6개지? 그리고 그 사이에 공간에 몇 개 들어가? 2개가 있어. 네가 택할 수 있는 거 2가지, 네가 택할 수 있는 거 2가지 해서 2의 제곱까지. 느낌 빡 왔죠? 자, 차가 4인 경우 보면 5 곱하기 3의 제곱까지고 차가 5인 경우 보면은 4 곱하기 4의 제곱까지고 차가 6인 경우 보면 3 곱하기 차의 제곱되는 거고 차가 7인 경우 2 곱하기 6의 제곱 차가 8인 경우 1 곱하기 7의 제곱 여기까지겠죠. 빵 되면 안 되니까. 자, 요거만 계산하면 끝나는 겁니다. 7 더하기 6, 4, 24 더하기 9, 5, 45 여기까지만 일단 1차적으로 갈게요. 그러면 69 더하기 7이니까 76 이렇게 쓰면 되겠네. 다음 64 75 72
49 이렇게 봤다고 쳐버리면 요 앞에 있는 두 개 더해버렸을 때 아우 약간 그렇게 계산할걸. 다시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자. 다 들어온 건가 봐. 45하고 75를 더해버리면은 120이죠. 쓴 건 치워. 다음에 64하고 24 더해버리면 88이거든? 그 88하고 72하면 160. 지워. 49 더하기 7은 56이잖아요? 자, 그럼 다 썼죠, 이제. 280 더하기 56이니까 336을 정답으로 볼 건가 봐. 이 문제 정답은 4번에 있어요. 저는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496번. 이것만 하고 퇴근하겠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잡았어. 아우, 피곤해. 496번인데요.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장의 카드 중에서 9장을 동시에 뽑아 3장씩 A, B, C 세 상자에 임의로 집어넣을 건가 봐. 각 상자에 들어있는 카드에 적혀있는 세 수의 합이 모두 3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자. Everybody. 496번. 이 문제에서 자, 우리 앞으로 이런 멘트 나왔다 치자. 뭐 하는 거야? 이거 정수 분류하는 거지. 어떤 수든 간에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될 수 있는 건 빵이거나 1이거나 2이거나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거기 지금 1부터 10까지 중에서요. 나머지가 빵인 경우는 3, 6, 9고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P는 자연수입니다. 다음, 나머지가 2인 놈은, 미안합니다. 1인 놈은 1, 4, 7, 10이고요. 나머지가 2인 놈은 2, 5, 8 이런 거야. 자, 케이스를 어떻게 분류할 거냐면 우리가 그냥 표현상 이거 나머지가 없다, 나머지가 1이다, 나머지가 2다라고 했을 때 각 상자에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가 들어가는 경우. 그럼 모조리 다 나머지가 이제 1하고 2를 더하면 3이잖아요? 3의 배수가 돼요. 아니면 나머지가 없는 거 몽땅 그냥 한 큐에 딱 집어넣는 거지. 그래도 지들끼리 딱 더했을 때 3의 배수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건데 만약 첫 번째 상황이다. 너 중에 하나 뽑고 밑에 것 중에 하나 뽑아 제끼면 그거 되는 거라고.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쓰면 안 돼요. 상자가 몇 개였는데? 3개였잖아요. 그리고 3개의 상자의 이름이 있어요. A, B, C라고. 그럼 얘 입장에서는 순서 있게 들어가 줘야 되고 순서 있게 들어가 줘야 돼. 이게 좀 어려운 거였습니다. 그러면 6 곱하기 24 곱하기 6을 해서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계산해야겠지? 144 곱하기 6 이따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볼게요. 너 몰땅, 너 몽땅, 너 몽땅. 집어넣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그 순서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A, B, C 중에 누가 너 되고 누가 너 되고 누가 너 될래만 하면 되는 거라서 얘는 그냥 3팩이에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네. 근데 6을 144번 더할 건데 거기 6 한 번 더 더하겠대. 145번 더한다는 거 아니에요. 2 줘버리면은 290 곱하기 3인 거 아니에요. 괜찮? 그랬을 때 야, 정말 더 더럽게 진짜 하기 싫다. 잠깐만.
36. 144 곱하기 6 맞죠? 그 다음에 하나 빼먹었네. 뭘 빼먹었냐면 다 3개씩 있지만 1은 4개 있잖아요. 1은 4개 있는데 그러면 4개 중에 3개를 택하고 출발해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네. 그러면 6을 총 4번 더하는 거니까 총 6을 이만큼 더할 건가 봐. 야, 더하기 싫다. 아,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도와줬을 텐데. 900 마이너스 12 88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일단은 496번까지만 풀어드릴 거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금요일날 왔을 때는 그 다음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